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 디자이너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제 디자이너나 이런 분들이 이런 AI를 사용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런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당하실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써놨다시피 제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AR이나 혼합 현실이 대중화가 되고 확산되는 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축의 하나가 사용하기 쉬운, 사용성이 높은 그런 AR이나 MR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결과라든지 다른 관련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디오를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AR이나 혼합현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조금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실 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 소위 데스크탑 형태의 AR입니다. 그래서 저 데스크탑 여기 비디오에서는 보여줄 텐데 이제 사용자 머리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캡처되는 비디오에 마커를 밑에 저기 마커 보이는데 마커를 이제 인식을 해서 증강을 한 뒤에 데스크탑 모니터에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보시고 이따가 제가 여기 이 비디오에서 조금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보시면 이렇게 증강이 되고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누르면 약간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든지 또 마커를 이제 좀 여기서 들고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대부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원래 다음 비디오를 또 보시면 HMD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예제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아까도 연사분이 그런 말씀 잠깐 하셨지만 모니터도 보고 모니터 바로 아래에 있는 마커와 또 인터랙션 하기 위해서 거기도 봐야 되고 이렇게 시선이 낭분되면서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인터랙션을 할 때 또 아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서 어떤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도 잠깐 주목을 하시고 나중에 발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증강현실 말고 거의 비슷한 건데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AR은 아마 예를 들어서 90%가 실사고 나머지가 인공 그래픽 객체라고 한다면 오그멘티드 버추얼리티는 거꾸로죠. 대부분이 그래픽이고 일부분이 사실 객체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HMD를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보는 영상은 이제 이 핸드폰 실사와 비슷한 이 핸드폰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들고 있는 객체는 핸드폰이 아니고 핸드폰을 대표하는 일종의 소품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비디오를 보면 나올지 모르겠네요. 작은 파란색 사각형 직육면체를 이제 들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는 이제 자기 손이 또 캡처돼서 조금 손과 폰 사이에 이렇게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보이는 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들고 있는 것은 사각형 소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대표하는데 똑같은 기하학적인 어떤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약간은 좀 비슷한 여기서 어떤 촉감을 받으면서 또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융합된 어떤 피드백을 통해서 이런 디자인 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것은 이제 텍타일 소위 탄지블 인터페이스다. 또 HMD를 사용한다. 또 혼합 현실형 그런 컨텐츠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잠깐 보시고 혹은 다른 곳에서 AR 같은 거 보시고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재밌다.
그리고 어떻게 저걸 했을까? 저 HMD 저거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다. 예, 또, 예, 뭐, 그래서 처음에 소위, 뭐, novelty 팩터가 있다. 되게, 처음에 봤을 땐 되게, 되게 멋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럼 사용해 보시라고 이제 하고서는 사용을 해보면, 한 5분 뒤에 이제 질문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저 지금 보고 있는 객체에 막 인터랙션 하고 싶다. 보이는 증강기체에다가 어떻게 손을 대가지고 뭐 이렇게 돌리거나, 뭐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만져보거나,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 마커를 막 흔들면 객체가 떨어지게 좀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좀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욕망이 막 솟아오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몇 분 더 있으면 이제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HMD 너무 이거 무겁다. 이거 HMD 얼마예요? 네, 그래서 진짜로 대답해 주면 쓸 수 없겠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손이 가려져서 막 손을 볼 수가 없다라든지 이 마커 이거 어떻게 좀 할 수 없나요? 마커 이거 되게 보기 싫다. 또 카메라에서 캡처되는 비디오에 이제 어떤 증강객체를 이제 입히는 건데 카메라가 뭐 물론 좋은 카메라 쓸 수도 있겠지만 USB 카메라나 뭐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카메라 사용하게 된다면 FOV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없다. 이런 거라든지 또 이게 물론 HMD가 스테레오 형태 HMD 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직도 대부분의 증강현실이 스테레오 3D 디스플레이 사용하진 않죠. 그냥 모니터가 그냥 이제 눈앞에 달려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런 깊이감에 대한 그 느낌이 좀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결국 사용성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불거지게 되고 많은 불평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성의 문제가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AR이 지금 많이 뭐 소위 뜨고 있고 상용화 되려고 하고 있지만 사용성이 나쁘면 결국 뭐 아무리 좋은 기술을 써도 사용자들이 외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품은 외면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AR의 어떤 디클라인으로 또 다시 뭐 옛날에 VR도 그랬습니다만 그 소위 우리는 이제 뭐 인공지능의 겨울, 뭐 VR의 겨울, AR의 또 겨울이 또 닥칠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짤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서는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는 거예요. 예.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AR이 뭐 좀 새로운 기술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데스크탑 컴퓨팅의 UI에 대해서는 지난 3, 40년 동안 쭉 뭐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있고 뭐 이런데 AR에 대한 이런 새로운 미디어에 대해서 인터랙션을 어떻게 갖고 갈지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 몇 가지 질문만 제가 써놨어요. 예. 뭐 오그멘테이션을 할 때 어떻게 그 그림 자체를 만들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이건 정말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기술쟁이들은 되게 정보를 뭐 증강한다고 하면 그저 텍스트나 뭐 그림 끄적끄적 이렇게 한 거 가지고 그냥 일단 프로타입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그 오그멘테이션 자체가 어떻게 디자인적으로 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오그멘테이션이 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옆에 있는 게 좋은지 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좋은지 뭐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지 바로 옆에 증강할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고 화면에 이제 띄울 때도 뭐 어느 정도 크기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문제 또 인터랙션 할 때 커맨드를 어떻게 줘야 될지 뭐 보이스로 줘야 할지 뭐 손으로 뭐 터치스크린을 만져야 할지 뭐 디바이스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죠. 객체들은 어떻게 선택해서 할 것이며 또 뭐 카메라 위치 아까 뭐 잠깐 머리에 카메라를 달고 그 인터랙션 하는 걸 보셨습니다만 카메라가 머리 위에 달 수도 있는 거고 뭐 컴퓨터 앞에 여기 있는 랩탑처럼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모바일 디바이스에 달려있으면서 손에서 움직이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런 또 플랫폼마다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그 플랫폼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또 지금 방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이런 여러 플랫폼에 대해서 다양한 인터랙션 방법이 이렇게 좀 최선의 방법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잘 모른다는 거고 또 아까 이런 소품을 가지고 아까 그 핸드폰을 지칭하는 대표하는 그런
파란 직육미체 어떤 소품을 가지고 인터랙션을 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최선인가? 직육면체가 좋은지, 뭐 똑같은 직육면체라도 좀 더 크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모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이슈. 또 트래커 같은 것들이 뭐 좀 부정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로케이션 베이스드 AR을 보면 GPS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쪼았을 때 나타나는 이런 지오스페셜 태그들이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레지스트레이션 되지 않거든요. 둥둥 이렇게 떠다니고 막 이렇게 좀 바이브레이션도 하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런 사용성 문제, 또 이 사용성 문제를 극복하면서 인터랙션을 어떻게 최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인터페이스 혹은 인터랙션 디자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것들이라든지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해법들을 조금 도모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프로블럼입니다. 무겁다, 비싸다. 예. 뭐 간단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HMD가 특히 AR에서는 바깥에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see-through HMD도 뭐 필요할 수도 있고, 뭐 see-through가 아니더라도 뭐 비디오 see-through를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E3인가 뭐 어디 어떤 그 컨벤션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디바이스가 새로 이제 개발이 돼서 이렇게 시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결국 안경 형태고 굉장히 가볍고 이런 미니처라이즈된 어떤 프로젝터를 이제 여기 달아서 눈앞에 실사와 그래픽이 이렇게 융합돼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어떤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런 안경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의 개발로 이런 AR의 인터랙션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많이 이제 해소될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 두 번째 가장 많이 그 얘기되고 있는 문제, 어글리 마커 프로블럼입니다. 예, 마커를 어찌할 거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마커를 되게 좋아해요. 예,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손을 이제 잘 인식을 해서 저기 왼쪽 지금 제가 연구한 부분은 아니고 밑에 페이지를 써놨습니다. 손을 인식해서 객체를 이제 그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혹은 여기 왼쪽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미지 패치, 뭐 책장이나 그 표지라든지 뭐 어떤 이미지를 인식해서 증강한다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소위 내추럴 피처, 그냥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점이나 뭐 선이나 어떤 평면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에 추적을 하고 매핑을 해서 뭐 증강하는 이런 이제 새로운 비전에서의 컴퓨터 비전에서의 트래킹에 관련된 이런 기술이 최근 이제 많이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이런 쪽으로 이노베이션이 있으면 인터랙션 디자인 문제가 다소 이제 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런 HMD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런 그 비전 혹은 뭐 트래킹 문제는 지난 30-40년 동안 컴퓨터 비전에서 뭐 앞으로도 계속 연구될 그런 부분이고 갑자기 이렇게 AR에서 정말 사용성이 혁명적으로 이렇게 개선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노베이션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주 인크리멘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런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노베이션 통해서 인터페이스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네. 그래서 그 다른 이제 해법이나 문제들을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었지만 카메라 프로블럼입니다. 자, HMD를 쓰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무겁고 비싸니까. 예, 앞으로는 싸고 가벼운 아까 그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그런 HMD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당장 없으니까 뭐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데스크탑 형태 AR을 이제 사용할 텐데 그때 카메라를 어디다 놓는 것이 가장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작은 사용성 개선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서 세 가지의 어떤 그 카메라 위치를 생각해 봤어요. 데스크탑 AR의 경우에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아까 머리에 카메라만 두는 경우에
그 다음에 뒤에 어딘가에 이렇게 좀 약간 높은 위치에 카메라를 좀 약간 등 뒤에 놓는 방법, 그리고 카메라를 보통 이제 랩탑에 그 카메라 위치한 그 위치에다가 놓는 방법. 이게 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카메라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이 각각 다른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사용자는 얼만큼 어떤 인터랙션을 잘 할 수 있고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분 다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요거는 HMD의 불편함이 아직도 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카메라가 또 굉장히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그걸 안경에 붙인다든지 뭐 머리 모자에 붙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무겁지 않게 될 가능성은 많지만, 그리고 HMD보다는 어쨌든 가벼우니까요. 그런 부분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개선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머리에 뭔가 장착해야 된다는 건 불편하고, 요것도 그 대신에 이제 장점은 머리를 움직이면서 영상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겠죠. 요거는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시선에 따라서 영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부자연스러울 수 있고, 또 이것도 어차피 뭔가 환경에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다이를 이렇게 놔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 문제도 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다 카메라 뒀기 때문에 이제 나오겠지만 영상이 거꾸로 나옵니다. 거꾸로 나오고 뭐 좌우가 바뀌니까 요걸 또 영상 처리를 해서 그럴싸한 이미지를 억지로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헤드 카메라는 이제 이렇게 있고, 뭐 보이는 영상이 이렇다. 여기 동영상 없지만 움직일 때 자연스러운 어떤 영상이 나올 수 있고, 뒤에 카메라를 달았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아무래도 좀 약간 가깝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좁다고 볼 수 있겠고요. FOV가 그 시야각이 여기 이제 약간 뒤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을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카메라는 이제 그냥 하면 이게 이제 거꾸로 보이고 뭐 좌우가 이렇게 밖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뒤에 나오지만 영상 처리를 해서 이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영상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이런 장단점,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이 여기 이게 서머라이즈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세 번째 그 프론트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영상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보였던 것이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에. 그래서 그런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실험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어떤 태스크를 준 다음에 얼만큼 잘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요게 태스크 컴플리션 타임이고, 요게 easy 태스크고요. 요게 이제 difficult 태스크인데 대충 보면 헤드 카메라가 가장 짧게 걸리고 프론트 카메라가 제일 길게 걸리고,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역시 자기 시선이 그 인터랙션 하는 거하고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험하기 전에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예.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백에 카메라를 놓아도 이렇게 퍼포먼스가 조금 나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나름대로 굳이 머리에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뒤에다 카메라를 놓고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어떤 결과가, 뭐, 어떤 절대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카메라에 어떤 각기 다른 위치에 따라서 태스크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태스크가 어찌 됐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가 어디에 놓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어떤 이제 그 선호도라든지 정성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편의 또는 뭐 피로도로 봤을 때도 헤드 카메라, 백 카메라가 프론트 카메라보다 훨씬 더 나은 걸로 이제 비슷하게 나왔고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프로프라이셉티브 큐라고 뭐 써놨지만 결국 이 시선과 인터랙션의 어떤 그 방향이 맞는 것이 되게 그걸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브 프로블럼으로 아까 FOV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이제 부분적인 실험을 통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좀 비교해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까 헤드 마운티드 카메라가 그래도 그나마 이제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헤드 마운티드 카메라가 아무래도 약간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시야각이 이제 좁게 되면서 인터랙션의 어떤 일부 공간만 보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만약에 AR을 하고 싶을 때 순간순간에 작은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위 여기 모자이크 뷰라고 이제 써놨는데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 뷰라는 거는 한순간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작은 시야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캡처되는 그 각기 다른 공간의 그 화면을 모아서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크게 화면을 뿌려준다는 겁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일단 내가 그 인터랙트하는 공간이 평평하고 이렇게 여러 형태로 움직이는 객체가 없다고 이제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처음에는 깜깜한데 움직이면서 계속 그 영상을 이제 갖다 붙이면서 그 넓은 그 시야각의 어떤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 비전 쓰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서 이게 그 접합되는 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엉성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카메라를 앞에다 놨지만 굉장히 와이드한 필드 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광각 카메라를 쓰면 어떠냐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광각 카메라도 많이 없으니까 또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USB 카메라를 사용해서 이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이제 비교를 해봤죠. 모자이킹을 했을 때 하고 헤드 카메라를 했을 때 하고 뭐 테스트 퍼포먼스는 어떻고 뭐 선호도는 어떻고 뭐 이런 것을 이제 봤더니 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모자이킹이 더 좋게 나왔고요. 뭐 컨비니언스나 뭐 피로도 프레퍼런스도 다 모자이킹 쪽이 뭐 더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용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된다. 카메라의 경우에는 위치, 뭐 FOV, 뭐 해상도 이런 것들이 다 사용성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또 세 번째 이제 퀘션입니다. 아예 그냥 우리가 인터랙션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AR 컨텐츠가 있으면 그냥 바라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방향으로 그 컨텐츠와 인터랙션 하고 싶다. 가장 티피컬한 인터랙션은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 뭐 움직이고 매니플레이션하고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마커를 이용해서 아까 그 물의 순환 그 데스크탑 AR 그 동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마커가 되게 간단합니다. 마커가 가려지면 뭐 어떤 이벤트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구위 객체를 가상으로 이제 증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마커가 인식이 되면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게 어떤 화살표 누르는 거 다음 격차 나오는 그런 구위 또 이런 그 소품 같은 걸 이용해서 이 객체를 선택해서 뭐 조작을 한다든지 또 여기 판판한 어떤 그 소품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뭐 이걸 흔들거나 뭐 이렇게 커넥트 레고 같이 커넥트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쓰레기통 아이콘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객체를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데스크탑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인터랙션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AR 스페이스에서 뭐 컨텐츠도 만들고 이런 걸 했었는데 잠깐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지고 뭐 만진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조작을 하고 뭐 마커가 이제 그 가려지면서 어떤 버튼이 눌러지는 듯한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방금 휴지통에 집어넣는 게 있었나? 선택을 하고 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휴지통을 이렇게 냈다든지 이런 소품을 가지고 어떤 속성을 이제 바꾸는 지금
돌아가는 속도, 뭐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판판한 직사각형의 어떤 그 소품이라고 할지 구역 객체라고 할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 연결을 하지 않나. 예, 대충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연결합니다. 예, 뭐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서 뭘 바꾸면 이게 프라파게이트 돼서 뭐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또 실험, 항상 저는 이제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합니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탄지블 인터랙션을 했을 때 역시 그 뭔가 이제 다이렉트하게 우리가 매니플레이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만든 게 이름이 아야타인데요. 이게 Immersive Authoring for Tangible AR이고 카토미아는 이제 유럽 뭐 독일인가 어디서 만든 어떤 그 AR 저작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방금 보여드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AR 저작 도구를 만들었어요. 그게 저희가 만든 게 아야타고 이제 또 그 전에 존재하고 있던 저작도가 카토미아라는 건데 카토미아는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저작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그냥 CAD 툴처럼 메뉴 그 데스크탑에서 메뉴의 어떤 그 선택이나 뭐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걸 통해서 저작하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좀 잘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션하는 것이 뭐 탄지블하게 인터페이스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좀 조금 이제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문제를 제기해 보죠. 조금 아까 그 객체를 선택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소품을 사용했는데요. 아까 봤을 때는 사실 정육면체 프랍이었죠, 그렇죠? 정육면체 프랍이 뭐 물고기나 뭐 풍차나 뭐 모든 객체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프랍을 사용됐었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비디오에서는 그 휴대폰에 대해서 파란 증육면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랍의 모양 자체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판판한 이제 마커 혹은 프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이 캐릭터를 이제 보고 만약에 인터랙션까지 한다면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이게 판판한 마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약간 사람의 모양을 인형 같은 어떤 그런 소품이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가 그런 인형 같은 소품을 어떻게든 인식을 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프랍이 그렇게 생겼다면 훨씬 더 좋겠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휴대폰을 지칭하는 프랍이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 프랍이라는 거는 내가 인터랙션하고 하자 하는 객체가 여러 가지 모양과 사이즈가 있을 텐데 그걸 어느 정도 추상화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엌에서 여러 가지 그릇을 가지고 인터랙션 한다면 그걸 대표하는 프랍은 뭐 동그랗고 판판한 어떤 접시 모양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사이즈나 쉐입이 얼만큼 어느 정도 최소한 비슷하거나 해야 인터랙션이 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스탠다드한 프랍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약간은 좀 너무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직육면체니까 플랫한 객체, 좀 거의 똑같은 객체, 좀 길쭉한 직육면체. 그래서 변화를 시켜가면서 인터랙션을 이제 시켜봤더니 뭐 좀 어비어스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당연히 프랍이 내가 지금 인터랙션을 하려고 하는 객체와 사이즈나 쉐입이 비슷해야 잘 되더라 하는 어비어스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비어스한 결과 갖고는 좀 만족을 못해서 실험을 또 했죠. 이번에는 사이즈만 이제 변화를 시켰어요. 예, 쉐입은 지금 그대로 두고요. 사이즈만 이제 여기서는 해봤더니 사이즈하고 쉐입이 둘 다 변화시켜가면서 실험했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 문제인지 쉐입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즈만 이제 변화해가면서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이번에는 퍼포먼스에 별로 차이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정하기를 그러면 이게 사이즈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이 쉐입이 비슷해야 되구나. 쉐입. 네, 프랍을 만들 때 사이즈는 조금 실제 내가
인지하는 어떤 그 타겟 객체와 좀 사이즈가 좀 다르더라도 하더라도 그건 괜찮은데 쉐입이 좀 비슷하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즈는 좀 크게 바꾸지 않되 쉐입을 어떻게 그럼 바꿀 수가 있는가, 또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해봐서 제안하는 것은 그 볼륨이 부피는 이제 좀 이렇게 컨스탄트를 두되 어떤 에스펙트 레이쇼를 이제 변화해가면서 우리가 이 이제 쉐입을 바꿔서 만약에 이제 실험을 한다면 아마 퍼포먼스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아마 이런 생각을 혹시 AR 시스템을 만들면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프랍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예. 물론 이제 내가 인터랙션 자체가 너무나 다양해서 예. 뭐 기축한 것도 있고 뭐 동그란 것도 있고 도넛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프랍을 어떤 대표되는 어떤 쉐입이나 사이즈 형태로 몇 가지 나눠서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를 통일해서 모든 객체를 담당하게 해야 될지 그건 이제 아직도 오픈 프로블럼인 것 같아요. 예, 또 계속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로케이션 베이스드 AR 뭐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봤는데 몇 번 사용하고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도움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GPS 센싱을 한 뒤에 여기 근처에 뭐 편의점이 어디 있는가 딱 해서 해보면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센서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잘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부정확해서 막 떠는 것도 있고요. 일단 태그가 너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세븐일레븐만 찾고 싶은데 뭐 GS24만 계속 앞에 나오고 뭐 이런다든지. 그래서 어떤 크라우드한 어떤 그런 태그 프로블럼이 있는데 이런 앞으로는 계속해서 사용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태그를 갖다 붙이고 이렇게 되면 계속 이런 폭발하는 문제가 생길 텐데 왠지 모르게 아직도 제가 쓰는, 최근에는 안 써봤습니다만 그 전에 썼던 그런 여러 그 로케이션 베이스드 플랫폼들을 보면 셀카이 카메라나 뭐 위키튜브나 뭐 등등 이런 태그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여주는 기능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단순한 건데 그냥 이렇게 많은 태그들을 우리가 소위 그 정보 가시화에서 보면 대용량의 데이터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걸 캐터고라이즈 시켜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조직화해서 보여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그 프린시플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될 것이고 사실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 구글 맵 같은 거라든지 네이버 맵을 보면 맵에서 데스크탑 맵에서 태그들이 되게 많을 때 어떡하나요? 레스토랑만 보여달라고 레스토랑만 나오고 뭐 편의점만 보여달라고 편의점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룹핑을 해서 보여주면 내가 원하는 정보만 간결하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필터링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똑같이 그러면 이 태그들을 필터링을 하자, 자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간단하죠. 우리가 랜드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랜드마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개는 사람들이 랜드마크를 위주로 태그를 많이 만들죠. 홍문관이라고 그러면 홍문관 뭐 앞에서 홍문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쪼면서 누르고 여기 그 위치를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텍스트 같은 거를 뭐 사진 찍어서 태그를 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홍문관이라면 이 주위에 홍문관을 향해서 찍고 홍문관 주위에 어떤 로케이션에서 태그들이 막 여기 모여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어떤 태그가 있으면 태그가 어떤 가장 가까운 어떤 랜드마크 혹은 이 태그가 찍혔을 때 어느 방향으로 찍혔는가라는 것을 조합하면 이 태그가 결국 어떤 랜드마크에 속하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1000개의 랜드마크 태그가 있으면 그걸 그 주위에 있는 랜드마크에 다 이렇게 별로 캐테고라이즈 시켜서 정리를 해서 메뉴화하면 그럼 우리가 1000개 있던 그 태그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몇 개로 줄어들고
그걸 메뉴화하면은 조직적으로 간결하게 우리가 이런 오그멘테이션을 하면서 사용성을 증대시키고 결국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애플리케이션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도 뭐 실험을 해봤더니 예, 뭐 이거는 저희가 보물찾기를 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보물찾기 했더니 우리 방법이 보물 되게 많이 찾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뭐 이렇게 뭐 당연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동영상을 스킵하고요. 저희가 구현했던 예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AR, MR의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데스크탑 AR도 잠깐 보셨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쓰는 AR도 있고, 요즘에 이제 앞으로 많이 쓰게 될 수 있을 만한 AR 형태가 프로젝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생산이 잠깐 중단됐지만, 삼성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프로젝터 폰이 나왔었거든요. 프로그래머블 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 그래서 이런 미니처라이즈된 형태로 다시 뭐 생산이 스마트폰에, 이번에는 피처폰이 아니고 스마트폰에 프로젝터가 인티그레이트해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키넥트라든지 뭐 스테레오 카메라, 각기 또 이미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이런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면 프로젝터, 소위 핸드헬드 프로젝터와 스마트폰이 융합된 형태에서의 어떤 AR이 분명히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터 기반의 AR에 대한 인터랙션 또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해봤고, 일단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커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그 생산이 중단됐고요. 그 삼성 프로젝터 폰이. 그리고 삼성 프로젝터 폰이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요. 피처폰에다가 프로젝터를 붙인 거라서 우리가 잘 안 보이는데 레고를 그러니까 피코 프로젝터라고 해서 주먹만한 프로젝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옆에 동그란 게 USB 카메라고 옆에 스마트폰을 이제 하나 붙였어요. 스마트폰은 이제 인터랙션 디바이스 용으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거를 인식을 해서 여기다가 증강을 하는 거고, 증강을 할 때 그냥 정보만 증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 메뉴가 있어요. 여기 메뉴 아이템 하나, 둘, 셋, 그리고 백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어떤 증강 정보가 나오고 내가 여기서 메뉴를 선택을 하면 뭐 다른 게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 메뉴 버튼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그냥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터치스크린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메뉴 아이템이 이렇게 있어서 해당하는 메뉴 아이템을 이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겠고요. 또 비전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게 프로젝터라면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메뉴 객체는 그대로 두고요. 선택 모드로 들어갔을 때 이 프로젝터를 움직이면 프로젝터 가운데 부분에 이 크로스 마크가 있어서 그 커서가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커서를 움직여서 왜냐면 다른 객체는 안 움직이거든요. 안 움직여서 메뉴 아이템 위에 올라가면, 터치스크린을 버튼 누른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제스처를 취해서 선택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움직여서, 예,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커서 움직이는 건 저렇게 하거나, 터치스크린 움직이거나, 그리고 움직인 뒤에 마지막 선택하는 거는 터치스크린을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설명하기 어려운데 크로스 메뉴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 메뉴라는 거는 누르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 메뉴 아이템이 지나가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지나갈 때 빨갛게 하이라이트가 되듯이.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엔 AR에서 한 손으로 이런 프로젝터를 들고 AR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을 것이다. 뭐냐 하면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면 영상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최소의 무브먼트를 가지고 하고 한 손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물론 두 손으로 해도 되는데 한 손으로만 하면 그 다른 손이 뭐 도미넌트 핸드가 됐든 난 도미넌트 핸드가 됐든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전화도 받고 뭐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두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한 손을 안정적으로 최소한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고 싶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을 또 활용해야 되겠다. 근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누를 때 이게 약간의 이제 거기 이렇게 어떤 움직임이 그 스마트폰 손가락을 이렇게 터치스크린을 이렇게 커서 움직인다고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실험했어요. 예, 저는 실험에서 시작해서 실험으로 이제 끝나는. 그래서 프로젝터를 움직여서 커서를 움직이고 혹은 터치패드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는 방법, 선택하는 거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선택되게 하거나. 그러면 두 개 있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하면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4개를 예, 포인팅은 프로젝터, 셀렉션은 터치스크린, 지나가는 거 터치스크린. 이거는 그 커서 움직임을 터치스크린으로 하고 지나가는 거 이거는 그 터치스크린에 탭을 해서 선택하는 거. 그래서 해봤더니 쉬운 태스크 할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어려운 태스크 할 때는 이게 제일 좋았다. 결국 포인팅 할 때는 터치스크린 사용하지 말고 프로젝터 자체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커서를 움직여서 선택을 하고 지나가면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누르지 않고 지나가면 선택되게 크로스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퍼포먼스가 좋고 피로도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거를 조사할 때는 당연히 터치스크린을 그냥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최초 실험할 때는 일단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그 도미넌트 핸드, 또 논 도미넌트 핸드, 그리고 두 손. 그래서 우리가 원한 결과는 뭐였냐면 난 도미넌트 핸드로 했을 때 두 손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걸 원했어요. 왜냐하면 두 손으로 하면 당연히 안정적일 것이고 제일 좋아하겠죠. 그 사람이. 난 도미넌트 핸드로 똑같은 걸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왜냐하면 오른손이 자기 익숙한 오른손으로 도미넌트 핸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왼손으로도 익숙하게 이걸 할 수가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난 도미넌트 핸드, 투 핸드가 그 셀렉션을 프로젝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크로스 메뉴를 했을 때 다 유의한 차이 없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얻은 결론은 사실은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올지 몰랐는데 다행히도 한 손으로 논도미넌트 핸드를 어느 정도 프로젝터 AI를 굉장히 피지블하다라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만약에 프로젝터 AI를 한다면 한 손을 할지 두 손을 할지 왼손을 할지 오른손을 할지 또 어떤 태스크를 할지 메뉴 셀렉션 할 것인지 뭐 이걸 가지고 매니플레이션 한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생각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때 뭐 제가 한 연구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이런 AR 사용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제 최근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가능한 한 룩업을 하고 스터디를 하고 숙지를 하셔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터 AR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비디오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몇 분 남았나요? 5분이요? 그럼 넘어가시죠. 이건 또 설명이 좀 어려운데, 예.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왜 트래커가 좀 부정확하다고 했을 때, 아까 뭐 GPS가 부정확해서, 로케이션 베이스드 AR을 할 때, 뭐, 이런 부정확성 때문에 뭐 사용성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그 트래킹 같은 것들이 부정확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이 좀 이거를 알아서 트래킹의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사람이 직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예 AR에 대한 어떤 인터랙션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자. 이게 얼만큼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위 loosely coupled MR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냈는데, 이게 뭐냐면, 예, 제가 지금 시연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골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골프를 하는데, 제가 상상을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티오프 하는 자리고, 저기 카텐 있는 자리가 홀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일단 제 머릿속으로
실제와 그 가상을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서 골프를 하고 싶은데 예, 저는 이제 여기 있고 여기에서 요 쓰레기통이 있는 곳이 이 홀이 있는 곳이다 라고 내 머릿속으로 계속 세뇌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제 자신을. 그래서 골프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제 그 티업 장소라고 한다면 초기화를 여기서 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디바이스에 골프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여기로 이제 초기화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여기가 저 골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휘둘러줘요. 이 센서를 가지고 뭐 위처럼 한번 휘둘러주면 이제 여기서 공이 쳐지고 여기 이 디바이스에서 저 화면에서 공이 쫙 날아가겠죠. 이제 뭔가 센싱을 해서 그럼 날아가면 어딘가 안착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 화면에 그 홀과 티업자의 중간쯤에 이제 떨어졌다고 한다면 공이 저 정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사실. 그럼 저는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약간 덜 좋은, 그러니까 부정확한 트래킹이긴 하지만 아주 정확한 트래킹이 아니고 어쨌든 제 위치가 부정확하긴 하지만 이렇게 트래킹이 되면서 이 화면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걸어가면서 제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가 이제 내가 공이 다다랐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저 그냥 가는 거예요. 중간쯤 되니까 여기 공이 여기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다시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화를 다시 시키면 트래킹에 부정확한 게 하나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원래 공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고 그냥 말해준 거니까 여기서 또 다시 시작해서 또 한 번 붙이고 또 가고 이렇게 예, 이게 얼만큼 설득력이 있는 그 AR의 컨텐츠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AR을 한다면 GPS도 그렇고 어떤 그 뭐 비전 베이스드 트래킹 시스템이 부정확하더라도 다른 형태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예, 어떤 기존의 AR을 뭐 대체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AR로서 우리가 그 디바이스가 그 어떤 능력이 부족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대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실험을 뭐 하긴 했는데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는 나왔고요. 예, 이것도 기존의 AR을 대행할 만한 어떤 그런 효과는 있었다. 예, 그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인터랙션 디자인할 때 또 코스트가 있습니다. 코스트.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디자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얼터너티브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이 모든 얼터너티브를 다 해볼 수도 없고 특히 이런 AR이나 MR은 이렇게 뭐 어떤 센서를 쓰느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 컴퓨테이션 파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인터랙션 디자인도 그렇죠.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틀리니까. 그래서 뭐 하나의 서제스처는 툴입니다. 툴. 그래서 옛날에 그 VR 환경에서 우리가 AR 인터랙션 시뮬레이션 해보자. 그래서 어떤 그 가상 환경을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었고요. 피봇이라고 해서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혼자 만들고 혼자 만든 이제 그런 툴인데요.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툴을 사용하면 뭐 나름대로 좀 그 프로그래밍 지식이 좀 없어도 가상 환경을 구축하고 그럼 그 가상 환경에서 AR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사용성을 좀 간접적으로 좀 검증을 하면 그나마 그냥 머릿속에서 이게 좋다 하고서 그냥 디자인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어디 갔지? 여기 뭐 캡처 화면이 있지만 한번 그냥 유비쿼터스 뭐 컴퓨팅 환경을 AR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뭐 이런 스마트한 어떤 환경을 모델링 해보는 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둘러보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용자들한테 뭐 조사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터랙션 디자인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AR 컨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툴을 또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디자이너들한테.
예, 프로그래밍의 지식도 이제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런 간편하게 그 AR 컨텐츠, 특히 인터랙션 부분을 포함해서 예, 그냥 뭐가 인식되면 뭐가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더 넘어서 이런 게 인식되면 이런 메뉴가 떠서 뭐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뭘 하면 뭐 애니메이션이 되고 뭐 이런 좀 다양하고 인터랙티브한 어떤 AR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오스링 툴을 또 제공을 한다면 이런 인터랙션 디자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키스토와 함께 2년째 K마트라고 해서 예,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예, 값싸게 컨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키스트 모바일 오그멘트 리얼리티 툴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툴을 지금 배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툴을 사용하면 로케이션 여기 지도 같은 거를 이제 이용해서 내가 여기 지나가면 어떤 AR 컨텐츠가 나온다라든지 마커나 비디오에서 어떤 이미지 패치가 인식이 되면 뭘 어떻게 해라 어떤 인터랙티브 스크립트를 이렇게 추상화해서 좀 쉽게 저작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었고요. 지금 계속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희가 곧 이걸 배포해서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걸 알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그 AR, MR 컨텐츠나 시스템이 앞으로 새로운 미디어로서 이렇게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또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것이 있는 것이 좋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잘 석세스풀하게 디플로이가 되려면 사용성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용성이 특히나 AR이나 MR에서 중요한 이유는 데스크탑이나 모바일 같이 어떤 정형화된 그런 플랫폼과 비교해서 베리어블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디바이스, 알고리즘, 탑, 카메라, 이런 여러 가지 그 베리어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그냥 나이브하게 어렵지만 나이브하게 어프로치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물론 좀 깊은 기술적인 솔루션이 가끔 튀어나옵니다. 아까 HMD라든지 새로운 내추럴 피처 베이스드 텔카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인터랙션 모델을 새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툴을 만들고 시스테마틱하게 이런 그나마 나와 있는 연구 결과, 진행되고 있는 사용성에 대한 결과를 그나마 모아서 패턴으로 디자인 패턴이나 유스 케이스로 활용을 해서 시스테마틱하게 방법론에 의해서 좀 디자인을 해준다면 그나마 좀 더 사용성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이런 AI 석세스풀하게 애플리케이션이 석세스풀하게 디플로이 돼서 재미도 주고 UX도 환영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